영혼이 만나다. 모든 인간 존재로부터는 하늘로 똑바로 올라가는 한 줄기 빛이 나온다. 그리고 함께 있기로 운명 지어진 두 영혼이 서로를 발견하는 순간 두 빗줄기는 하나가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된 두 존재로부터 더 밝은 한 줄기의 빛이 비쳐 나오는 것이다. 바알셈 토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증명할 것인가? 작품인가? 예술인가? 이름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증명해 줄 뿐이다. 알베르 까미. 몹시 춥고 우울한 날이었다. 1942년 겨울.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는 다른 날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 나는 종이장에 불과한 얇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추위에 떨며 서 있었다. 내게 이런 악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직도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어린 소년일 뿐이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놀고 있을 나이였다. 다른 유태인들과 함께 이곳에 끌려온 이후로 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는 거의 죽은 상태나 다를 바 없었다. 나는 철조망에 둘러쳐진 담장 곁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고 있었다. 추위로부터 체온을 지키기 위해 앙상하게 마른 몸을 두 팔로 감싸고서. 나는 무엇보다도 배가 고팠다.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도 오랫동안 배가 고팠다. 음식은 꿈속에 나아 있었다. 날마다 사람들은 사라져갔고 행복한 과거는 단지 꿈속의 일에 불과했다. 나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순간 철조망 건너편을 지나가고 있는 한 소녀가 눈에 띄었다. 그녀도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슬픈 눈이었다. 그 눈은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한다는 그런 눈이었다. 그녀 역시 왜 내가 이곳에 갇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눈이었다. 나는 낯선 소녀가 가련한 모습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돌리고만 싶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그녀가 호주머니 안에 손을 넣더니 빨간 사과 하나를 꺼냈다. 아름답고 광택이 나는 빨간 사과였다. 아, 저런 사과를 먹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그 사과를 철조망 너머로 던졌다. 나는 얼른 뛰어가서 그것을 집어들었다. 추위에 얼어붙은 손가락을 떨면서.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나의 세계에 이 사과 하나는 생명과 사랑의 표현이었다. 나는 그 소녀가 멀리 사라져가는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그 다음날 나는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똑같은 시간에 다시 철조망 근처로 나갔다. 물론 그 소녀가 다시 오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 갇혀있는 나에게는 아무리 부질없는 것일지라도 한 줄기 희망이 필요했다. 그녀는 나에게 희망의 끈을 던져주었고 난 그것을 단단히 붙들어야만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가 나타났다. 그리고 또다시 그녀는 나를 위해 사과를 가져왔다. 그녀는 어제와 똑같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철조망 너머로 사과를 던져 주었다. 어느 날 난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우리가 다른 수용소로 이동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삶의 끝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나와 내 친구의 만남이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튿날 소녀를 만나 인사를 하면서 내 가슴은 무너질 것만 같았다. 나는 떨려서 거의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일부터는 사과를 가지고 오지 마. 난 다른 수용소로 가게 될 거야. 우린 다시 만나지 못할 거야. 난 자제력을 잃기 전에 등을 돌려 철조망으로부터 달아났다. 나는 차마 돌아볼 수가 없었다. 만일 뒤돌아보았다면 나는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녀를 보았을 것이고
그녀는 눈물로 범벅이 된 내 얼굴을 보았을 것이다. 여러 달이 지나고 악몽과도 같은 고통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 소녀에 대한 기억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었다. 언제라도 눈을 감기만 하면 마음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그 친절한 눈동자를 볼 수 있었다. 그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언제라도 그녀가 건네주는 사과를 먹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그렇듯이 갑자기 악몽이 끝이 났다. 전쟁이 끝난 것이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나는 가족을 포함해 나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소녀에 대한 기억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 기억이 나로 하여금 삶의 의지를 갖게 했고, 전쟁 동안에는 어디에 있었나요? 내가 대답했다. 독일에 있는 유태인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는 문득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을 지었다. 고통스럽지만 달콤한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 듯했다. 내가 물었다. 왜 그러죠? 로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였을 때 나는 유태인 강제 수용소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 한 소년이 갇혀 있었는데 꽤 오랫동안 나는 날마다 그 소년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사과를 갖다 주었어요. 철조망 너머로 사과를 던져주면 그 소년은 무척 행복해했지요. 로마는 무겁게 한숨 지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소. 이제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소. 나와 결혼해 주겠소. 나는 그녀의 눈에서 한때 내가 보았던 그 반짝임을 다시 보았다. 그녀가 말했다. 네,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다. 그 여러 달 동안 그토록 갈망했지만 철조망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간절한 포옹이었다. 이제 어떤 것도 다시는 우리를 방해할 수 없었다. 내가 로마와 다시 만난 그날로부터 40년이 흘렀다. 운명은 그 전쟁 기간 동안 나에게 희망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만나게 했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다시 재회하게 한 것이다. 1996년 봄 발렌타인데이에 나는 로마와 함께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했다. 사랑의 천사 중에서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영국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조셉 초이트는 당신이 인생을 다시 산다면